안녕하세요. 미탐TV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량주사전 28번째 기업,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업들은 저희가 미국 주식 우량주사전 101 요 도서, 제가 그 공동저자로 참여했었는데요. 요 책에서 101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리뷰해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건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요 도서를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고 영상하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뭐, 소개가 거의 필요 없을 만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정에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뭐 구독해서 보다가 또 너무 바빠서 못 볼 것 같으면 잠깐 끊었다가 또 보다가 막 이런 이제 반복되는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요즘 또 쿠팡 플레이도 있고, 티빙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대략 한뭐 1,000만 명 정도가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뭐 가구 수로 보면 뭐 한 500만 가구 수 이상이 요 지금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 전용의 어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뭐 작년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컨텐츠들이 또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을 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어떤 선순환 효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이제 누가 더 살 거냐, 볼 거냐,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ESPN 채널도 있고 해외 채널들도 있는데, 그럼 일반적인 고객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을 거냐, 난 5개 보겠다 할 거냐, 아니면 이 중에서 경쟁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런 바탕을 통해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거의 100%고, 그다음 미국이 43%, 유럽, 중동, 아메리카 31%, 라틴 아메리카 13%, 아시아 태평양 9%. 그러니까 요런 오히려 이제 시장 지역별 매출 비중이 낮은 데들에 이제 뭐 진출하면서 이제 점점 뭐 매출들을 올려가겠죠.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싸게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올려가거나 아니면 무료로 풀어서 올려가거나 이런 형태들로 아마 시장에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10년간 매출액하고 이익 추세 차트를 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왔죠. 특히 이제 2020년도하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완전한 수혜를 받던 기업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쪽, 그 다음에 뭐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쪽,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소비들, 그 다음 온라인 쇼핑 쪽이 커지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하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빨랐던 섹터들이 이제 이런 섹터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들은 보면 대부분 다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영업하고 수익 이 부분들이 과거의 성장 속도를 이제 못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정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그럼 어느 시점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들이 계속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유료 가입자 수를 보면 가입자 수는 꾸준히 매 분기마다 뭐 기업들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IR 자료를 발표하는 걸 보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YOY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과거에는 20%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이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이게 10%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두 자릿수 초반 전후를 움직이는 정도가의 점유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는 그런 형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성장률이 다시 회복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아 있고, 지금 받아 있는 조정의 주가 정도의 수준들은 네, 이 수준들을 이미 그러니까 이제 한 10% 전후의 정도의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 정도를 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자체는 이미 저성장 구간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분기에 예를 들어서 뭐 성장이 여전히 10%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회복되는 신호가 조금만 나타난다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이제 가격 구간에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유료 가입자 순증 추이를 보면, 네, 18년, 19년 다 비슷비슷했고, 20년도가 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네, 올랐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2021년도는 아무래도 2020년도에 뭐 고성장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성장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고, 거기에 비하면 2020년 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낮은 속도로 지금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 부분도 예전에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런 가격 부분들이 상당히 제거되어 있네요. 실제 가격은 지금은 2022년도에 이런 낮은 성장률에 갈 거라는 가격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률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들을 좀 인상을 하는데요. 뭐 베이직 금액 뭐 외에도 이제 프리미엄 금액 이런 데들은 가격들을 조금씩 인상을 하면서 이제 매출 자체를 키우고 수익성을 키우려고 하면 이제 가입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가격 자체를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가입자 수 정체가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이탈률이 높지 않을 걸로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들 부분들은 지금 가격들을 하나씩 이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좀 인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입자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정도 가격 인상을 가지고 예전의 성장률을 매출을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자 수의 회복이나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성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낮은 성장률에 대한 부분의 가격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정도의 가격이고, 분기마다 이제 이런 실적들이 나올 때 가입자 수의 이런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정체되면서 주가가 한동안 팍 이렇게 조정 크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률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냥 발표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20, 30% 크게 오르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은 좀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다를 참고하시고, 그런 형태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익률을 보면 이제 최근 이제 작년 12월 연한산 기준, 4분기 합산 기준인데 영업이익률이 20%,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매출도 오르고 마진율도 좋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급등하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됐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EPS가 11.2달러였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1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폭 감소하는 거죠. 이게 소폭 감소하고, 여기에 비하면 주가는 상당히 급락했죠.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 602달러였거든요. 602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면 39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달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5%? 뭐 이 정도 빠진 건가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멈추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가 프리미엄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성장이 멈추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판단해서 같이 좀 보실 만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요, 경쟁사하고,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그리고 로쿠라는 회사하고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로쿠라는 회사는 뭐 이거 자체에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마트 TV가 아닌 TV에 USB나 이런 것들을 꽂으면 이런 스마트 TV처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꽂으면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디즈니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면서 그 안에서 수수료나 또 광고 모델을 가지고 보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주가가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로쿠라는 회사가 한 63% 정도가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는 디즈니가 21%, 넷플릭스가 한 28% 정도.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다가 성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이제 빠졌던 상태고, 그 다음에 로쿠라는 회사는 2021년도 6월 뭐 이때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빠지는 구간이죠. 그때 뭐 최대 한 70%까지 빠졌으니까 주가가 한 7, 80% 빠지면 우량주다 그러면 좀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뭐 로쿠라는 회사도 저희가 미국 그 우량주 사전에 그 리스트에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를 보면 여기 저희가 아까는 이제 640달러는 12월 말 기준이고 최고점으로 보면 700달러를 찍었었네요. 그렇죠? 700에서 지금은 350달러까지 찍었으니까 딱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약 뭐 몇 개월이죠? 이게 11월 말이니까 12월, 1월, 2월 한 3개월 반 정도. 한 3개월 반 만에 거의 딱 반이 떨어졌네요. 700달러에 사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350달러면 예전에 과거로 쭉 당겨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내가 만약에 못 사고 막 500달러 넘어가서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급락하고 난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좀 거치는데 대략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그냥 뇌피셜입니다만은 한 5월?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면 기간상으로도 조정이 이 범위 내에서 한 350달러 전후에서 거의 400달러 전후 뭐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넷플릭스의 어떤 뉴스에 따라서 위로 팍 튀거나 만약에 더 나빠졌다 그러면 더 한 단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간의 변곡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현황 리스트를 좀 보면요. 시총은 3월 1일 기준이고요. 넷플릭스하고 월트 디즈니 그리고 로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이제 디즈니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 그 다음 로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진단 점수는 이제 저희가 초시탁 US에서 산정을 했고요. 100점 만점에 69점, 상위 12%, 디즈니가 67점, 상위 14%, 로쿠가 59점, 25%.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디즈니, 그러니까 로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디즈니,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로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디즈니가 두 번째.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제한적으로 오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테마파크 쪽 매출 부분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출이 지금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스트리밍 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 성장들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로 보면 넷플릭스가 33.9배, 디즈니가 88배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익이 완전히 깨졌다가 지금 회복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나고 있는 예상 매출이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뭐 넷플릭스가 크지 않은 차이 없는 정도의 PER 수준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진단 점수로만 보면 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비슷하지만 성장률로 보면 디즈니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이제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좀 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좀 빠져 있고 디즈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종목 진단 결과를 뭐 저희가 추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69점인데 요 점수만 봐도 그 기업의 특성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면 수익성 좋고요. 그죠? 독점력도 있고 재무 안정성도 있지만 성장성이 지금 올해 굉장히 낮구나. 예상되는 성장성이.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면 이쪽 성장성 부분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5점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여기 진단 점수가 67점이었다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제가 다시 캡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70점을 오른 거예요.
70점이 전월 대비해서는 5점이 오른,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즉 미래 성장성 부분이 빨리 회복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 수익성은 당연히 낮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이쪽 부분들 때문에 테마파크 이런 걸 깨지면서 상당히 낮아졌다가 이쪽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이 점수들이 더 올라가면서 이 수익성도 같이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렇게 지금 될 것 같고요. 로쿠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고 지금 독점력이 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 그래서 사업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견고하게 짜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진단 점수가 전월 대비해서 4점 정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당은 아직은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은 배당을 대부분 안 주니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결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나중에 줄 수 있는 회사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진단하고 적정 주가를 좀 보시면 네, 넷플릭스가 현재 가격이 뭐 적정 주가 대비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가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횡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이쪽 부분들이 단기 중기가 횡보 내지는 상승으로 전환할 때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포트폴리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점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적정 주가를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약 597달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라인을 이제 빨간색 현재 주가가 이렇게 타고 계속 움직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했거든.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니까 이게 급락을 했는데 적정 주가가 아직 뭐 급락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3월 1일 기준으로 386달러 정도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또 넷플릭스의 성장률이 지금보다 조금만 회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인데 한 15%로 회복이 됐다 이러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이 적정 주가 밴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하실 때 뭐 그런 뉴스들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단 점수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검색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또 우량주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